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가 홍교윤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매일같이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는 지금은 평생 학습 시대라는 표현이 그리 낯설지 않죠.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의 지금의 시기는 무슨 시기일까요? 바로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주도 학습은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과 관련된 동기 영역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 영역이 있죠. 그리고 실제 공부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한 인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골고루 균형을 이룰 때가 가장 잘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적절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거죠. 최근에는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를 한번 보세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것을 찾아서 실제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죠. 이런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코칭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동기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것과 관련된 영역이 동기 영역이죠.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공부하는 이유하고 공부의 가치를 알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진로 목표하고 그것이 연결돼서 공부 목표를 세울수록 학습 동기는 커지게 됩니다. 공부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야 되겠죠. 이게 공부 호감인데, 이런 공부 호감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거나 보상을 받는 그런 동기보다는 내가 즐거워서 내 꿈과 목표를 위해서 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내적 동기가 클수록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믿음, 노력만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란 믿음, 그런 공부 자신감이 있나요? 그리고 공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나요? 이게 있다면 그 동기가 커질 것입니다. 자, 이제 공부 목표를 동기를 가지고 세울 텐데 스마트하게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SMART, 스마트. 그 내용들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 동기에서 중요한 요소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영역인 인지 영역을 보겠습니다. 인지 영역은 공부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있게 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습, 수업, 복습, 그리고 시험 정리, 이 5개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전략이 있을수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해력, 기억력, 집중력, 이 능력을 갖출수록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아이들 공부 기억 잘하고 있나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예습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모르는 부분 살펴보고 체크하는 정도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수업과 복습입니다. 수업에서는 선생님 설명에 리액션을 하면서 노트 필기하고 연계해서 집중하고 있나요? 체크해 봐야 됩니다. 복습은 정말 중요한데요.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이해한 부분,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업을 회상하면서 시험에 이게 나올 만했어 하고 핵심 내용을 스스로 파악해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배운 내용하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연결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내용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기억력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도 정말 기억력을 높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이 중요하죠. 5번 정도의 반복이 이때 필요합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죠. 그림으로 암기의 단수를 만들어 보거나 노래 가사로 한번 연상해 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 머리 글자 활용했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집중력 부분이죠. 우리 아이들 집중력 더
잘하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방해 요소가 있나요?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피로를 예방해 줘야 돼요. 집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스톱워치 갖고 계시죠? 이걸 가지고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누적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해보면 우리 아이가 가장 집중하는 황금 집중 시간대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집중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교재가 자기 수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아이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공부할 때 딴 생각을 하고 있나요? 딴 생각을 적어보는 노트라든지 생각 중지하기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재밌는 방법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 자녀가 책 읽기를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로빈슨의 SQ3R입니다.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5개 단계인데요. 첫 번째, 서베이. 교과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단계죠. 두 번째, 퀘스천. 목차를 질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더 집중할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죠. 세 번째, read입니다. 이제 그 목차, 질문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교과서를 읽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recite입니다. 그냥 무작정 암송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review입니다. 복습하기죠. 앞의 단계를 종합해서 정리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누구나 책을 통해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트 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 노트 한번 보시죠. 어떻게 적혀 있나요? 노트를 봤을 때 중요한 내용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한눈에 보이는 노트나 학습 목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흐름을 볼 수 있는 노트, 혹시 노트에 비교나 대조표가 있나요? 이렇게 개념을 한꺼번에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노트, 이런 노트가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이 노트를 본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 영역입니다.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리나 자기의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할 수,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습관을 만들수록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관리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해야 할 일하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어떻게 먼저 할 건지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일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중요하고도 먼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야 될 일이 2순위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먼저 해야 될 일, 이게 3순위고요. 중요하지도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은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아이가 시간 관리 잘 못한다고요? 핵심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먼저 낭비를 많이 하는 걸 정해놓고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 시간 중에서도 쉬는 시간에 시작과 종료 시간을 반드시 한번 정해보고요. 짜투리 시간도 중요합니다. 어떤 짜투리 시간이 있는지 종류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시간에 뭘 할지 별도로 한번 생각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신체 환경으로 해서 적절한 수면이나 운동이 필요한 건 잘 아실 테고요. 공부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지 않으세요? 휴대폰, TV, 인터넷, 게임, 음악, 이것들을 통제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건물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공부 계획을 만들 텐데 자신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부 시간을 설정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집중할 것, 나한테 중요한 것, 이런 필요한 과목부터 먼저 시도해보고 한 주가 지나면 실제로 잘 실천했는지 평가해보고 보완까지 하는 게 핵심입니다.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들고 싶다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책상에 앞에 앉아서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나를 방해하는 것, 반복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을 한번 딱 정해놓고 왜 그런지 한번 원인을 생각한 다음에 오늘부터 줄여보는 겁니다. 21일 동안 한번 점검해 보는데 매일 그 행동을 하는 것마다 횟수를 누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체크한 다음에 줄여보면
3주 정도 지나면 아마도 좋은 공부 습관을 하나씩 만들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자기도 학습의 영역이 있었죠. 동기, 인지, 행동.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필요성을 자녀들에게 알려줬다면 그것이 바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학습을 조금은 친숙하게 느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